안녕하세요. 홍해디자인 대표 최원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대치 아이파크 32평 아파트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솔홈데코의 이주경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솔홈데코 브랜드 마케팅팀 이주경입니다. 팀장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한다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무래도 수납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린다고 해도 계속 짐이 남을 것 같고요. 좁은 집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집이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일 거예요. 이사 오기 전보다 평수는 줄였지만 생활은 더 가벼워진 집인데요. 특히 이 집이 전국에서 32평 아파트 중 수납이 가장 많은 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평수를 줄여야 하는데 짐은 너무 많다, 혹은 이걸 다 버리고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집이 어떻게 설계되고 공간마다 어떤 방식으로 수납이 배치되었는지 함께 보실게요. 대표님, 현관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기존에는 어떤 구조였나요? 기존에는 중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였어요. 주방 벽과 맞닿은 부분에 벽을 세우고 우드 필름 프레임에 패브릭 유리를 넣은 슬라이딩 도어를 포켓문으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홍해 유튜브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 벽 한쪽 라인을 맞춰서 금속 선반을 달아드렸고, 외출 전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출 나갈 때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울도 만들어서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대표님, 근데 이 슬라이딩 도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따로 시공 팁이 있을까요? 보통 노출형 시공을 많이 하는데 여기처럼 포켓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구조면 훨씬 깔끔합니다. 다만 문을 자주 여닫는 분들은 손잡이가 노출되는 노출형이 편합니다. 이 도어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패브릭 접합 유리를 넣어 우드 패턴 필름을 입혀서 금속 중문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우와, 안에 색감 너무 예뻐요. 그죠? 이렇게 닫으면 안에서 여기를 볼 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들 거예요. 이 집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원해서 이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했어요.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대표님, 그런데 여기는 주방도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식탁 자리 두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팀장님. 이 집은 주방 구조가 4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기역자 싱크대와 식탁을 여기 두게 되면 공간도 좁고 수납도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는 베란다 일부를 확장하고 4선 라인을 따라 키 큰 장, 냉장고, 아일랜드 순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일랜드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아일랜드 하부에는 수납장이 되어 주방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 이곳이 지금 베란다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팀장님. 저기 베란다가 있었고 그 옆에 세탁실이 있었는데 자주 쓰지 않는 가전 물품들은 저 세탁실을 창고로 만들었거든요. 저기 수납하고 자주 쓰는 물품들은 여기에 다 수납했어요. 주방을 깔끔하고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팁이거든요. 꼭 주방 창고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키 큰 장 2개만 만들면 모든 상부장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공간이 됩니다. 대표님, 지금은 수납도 완벽하고 구조도 완벽하게 짜지셨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요? 있었죠. 이게 이제 홍해는 주방에서 동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냉장고, 그다음에 놓고 씻고 요리해서 먹는 구조를 가장 좋아해요. 뜨거운 걸 이렇게 건너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구조를 갖고 갔는데요. 이 고객분들이 아파트 자체 배관에 후드가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얘 인덕션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후드 1층 인덕션을 권해드렸는데 그것이 모든 걸 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오면 식기세척기하고 모든 공간이 다시 다 꼬여요. 이럴 때 홍해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고객분들하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설득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 사시는 공간에서 요 패턴으로 한번 한다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라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결론이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집에는 이 구조가 가장 좋은 거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구조라도 내 몸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방법들을 권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구조를 잡고 굉장히 많은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상황에서 덜 불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 주방 벽체 마감이 달라요. 네, 음식물과 물이 많이 튀는 등 오염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주방 상판과 벽면을 같은 재질의 칸스톤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바 테이블이 있는 공간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했어요. 네, 너무 예뻐요. 보통 이렇게 사선하고 다 각이 져 있는 공간에 라운드 하나를 주게 되면 공간적인 부드러움이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판 칸스톤이나 세라믹 시공할 때 팁을 하나 드린다면 긴 아일랜드를 쓴다면 무조건 이어지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자이크 타일과 칸스톤이 만나는데 이렇게 선 하나 지나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비결이 쉬워요. 사다리차를 쓰시면 됩니다. 승강기로 쓰게 되면 여기서 생기거나 여기서 생겼을 거예요. 선이 하나 그으면 무늬가 아무리 맞춘데도 무늬가 안 맞아요. 위쪽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스톤이나 세라믹을 할 때는 사다리차로 입상해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온장을 사용해달라고 한다면 훨씬 고급스러운 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대표님 수납이 정말 많네요. 수납이 많은 이유는 갖고 계신 짐이 많으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을 짜다 보니까 기성 침대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상으로 제작했고 주무실 때 책을 읽은대요. 그래서 수납장 한 켠에는 책장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도 만들었는데 네. 화장대 상판은 관리 편하게 칸스톤으로 시공했고 거울 앞에 만들어드리고 상부장 밑에 조명까지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주무시면서 TV도 보는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간 배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 집은 TV도 없고 다른 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집은 가족들이 TV보다 책과 대화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또 동생 가족분들과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얘기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거실을 단순히 TV만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닌 가족들의 북카페이기도 하고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참 많은 추억이 쌓이는 함께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여러 가지 또 수납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책장과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한 부분에 예쁜 책들이나 소품들을 이렇게 배치하면 여기 굉장히 괜찮고요. 가족들이 여기 모여서 책 보고 같이 얘기하는데 주방이 좀 멀어요. 그래서 차나 커피를 먹기 좋게 홈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접을 여서 더 따뜻한 느낌이 나게 했고요. 은은한 홈바예요. 하부장에 수납장을 만들어 아이 간식까지 여기 놓을 수 있고 선반에 여러 가지 디퓨저나 컵들을 놓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를 잡고 거기에 맞는 수납과 가전들을 배치했을 때 가장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 수납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장 쪽에 수납장이 있는데 저기는 깊이가 다르죠. 여기는 로봇 청소기 자리인데요. 요즘 로봇 청소기가 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수납장으로는 깊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요 뒤에가 아이방인데 아이방 단상과 화장대 공간 일부를 거실 쪽으로 할애해서 고기 공간 수납을 많이 했어요. 요 홍해가 자주 하는 디테일이에요. 대표님, 근데 이 집은 인터폰이 이쪽에 있네요. 원래 벽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벽을 세우고 가벽 안에 매립을 했는데 금속 커버를 만들어서 벽지와 가장 일체감 있는 도장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벽을 앞쪽에서 문짝으로 덮어서 이 벽체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한 재질감을 갖게 했어요. 이만큼 벽이 지금 숨겨져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에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복도 끝에 예쁜 포인트가 있네요. 네, 기존 복도 끝에는 안방문이 정문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부부 침실과 드레스룸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 문 위치를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벽면은 밝은 우드와 스톤 질감의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철거할 수 없는 이 보부터 전체적으로 우드 필름으로 시공하고 금속 선반과 간접 조명으로 굉장히 예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공간의 포인트.
문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구조를 바꾸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벽제나 공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포인트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집을 더 편안하고 애정이 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여기 복도 끝에 문을 열면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드레스룸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또 그 안에 내부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표님? 우리나라 주거 평면도를 보면 공식처럼 안방은 제일 큰 방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죠. 맞아요. 하지만 안방을 그렇게 사용하면 공간 로스되는 부분이 작은 방 하나만큼 없어져요. 이 집은 3대가 함께 살지만 방이 3개뿐이고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예쁜 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해는 침실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어요. 침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기준으로 설계하고 대신 나머지 공간을 드레스룸과 세탁실로 함께 구성해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드레스룸은 기역자 옷장과 작은 아일랜드 서랍장으로 구성했고 위에는 옷봉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다리미질도 가능합니다. 옆에는 세탁실 겸 파우더룸을 두었는데 서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와 오픈 선반 그리고 매립 거울과 벽부등을 설치해 외출 준비가 한결 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옆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해 씻고 옷 갈아입고 세탁하고 건조하고 수납하는 모든 동선이 한 번에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홍해는 이런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탁실을 드레스룸과 화장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설계를 자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무거운 빨랫감을 가지고 10발자국 이상 움직이는 것은 굉장한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방과 세탁에 관련된 모든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주방 창고, 현관 창고, 드레스룸처럼 수납에 특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절대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유지되어 오랫동안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침실이 굉장히 아늑하고 예뻐요. 예쁘죠? 네. 이 공간은 고객님이 잠잘 때 시야에 물건이 보이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잤는데요. 침실과 드레스룸 사이에 슬라이딩 도어를 포켓 도어로 설치했어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의 니즈를 담아 책장을 만들었고요. 침대 헤드에는 자외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레일 조명을 달았어요. 침대 맞은편 벽은 곡선으로 마감해 펜던트 조명을 달아 포인트를 주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시각적인 긴장을 줄였어요. 여기도 다 한솔필름으로 마감을 냈어요. 매듭 라이트 오크. 작은 공간이지만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편안한 공간입니다. 다음은 아이방으로 가보실까요? 아이방 너무 기대돼요. 대표님, 아이방도 수납이 정말 알차네요. 맞아요. 모든 공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서 세세히 실측하고 각 공간에 필요한 수납을 계획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아이방에도 책하고 옷들과 이런 짐들이 많았거든요. 어쩌면 아이방이 수납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해요. 아이방에는 침대, 옷장, 책상, 가구 4개가 필요합니다. 책상은 저희가 제작을 안 하고 기성 제품을 썼는데 데스커예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높이 조절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기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거를 어떤 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선택하든지 공사 중간에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대 단상은 하부를 수납으로 활용했고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해서 마치 침실 공간이 아지트처럼 만들었어요. 침대 앞에는 아이가 원하는 화장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백페인트 글라스입니다. 엄마와 함께 작은 놀이 겸 소통 공간으로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도장하고 가장 도장하고 색감이 같은 백페인트 글라스를 제작해서 시공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 공간은 우드 타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그레이와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해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세면대 거울장은 문짝을 잘못 나누면 세면대에서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반으로 나눠지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래서 거울 양옆은 일반 도어로 구성해 거울 중앙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우폭을 맞춰서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완성했어요. 대표님, 일반 30평 화장실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집의 안방 화장실은 대체 아이파크 같은 평수의 안방 화장실과 정말 많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존 안방 화장실 벽체가 두꺼운 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벽체를 철거함으로써 화장실 내부 공간을 18cm를 확보했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화장실이 18cm 넓어지면 변기와 세면대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훨씬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팀장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을 생각해 보시면 네. 변기와 세면대 사이가 18cm 넓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시겠죠? 네, 이게 거의 한 뼘 정도 넓어지는 건데 훨씬 쾌적할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생활의 여유를 만드는 거고, 문은 포켓도어를 사용했는데요.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포켓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복도 공간과 문 공간이 같습니다. 좁은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표님, 욕실 타일이 너무 은은하고 예뻐요. 예쁘죠? 거실 욕실은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 강한 무늬 대신 스톤 질감의 러프한 타일을 사용했고요. 세면대와 욕조까지 같은 타일로 마감해서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로 완성했습니다. 대표님, 타일 욕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일 욕조는 장단점이 꽤 극명한데요. 오늘은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쇼츠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쇼츠 영상들도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진짜 집을 줄여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얻은 아이디어들이 혹시나 있으세요? 벽면을 수납으로 활용하신 점? 벽이 곧 수납이고 수납장이 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집을 정리 못하는 분들은 내가 진짜 정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수납 공간 때문에 그래요. 인테리어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갈지와 가지고 있는 짐이 많으면 단순히 장을 많이 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짐에 맞는 정확한 수납 조금 더 여유롭게 짠다면 굉장히 알차고 행복한 집이 될 겁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모든 생활 동선에 맞춰 설계한 구조와 수납이 진짜 중요합니다. 덕분에 이 집도 32평임에도 답답하지 않고 또 가죽짐이 많이 들어와도 언제나 정돈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수납이 곧 디자인이 되는 집, 홍예가 잘하는 인테리어 방식입니다. 이사나 인테리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집의 구조와 수납 방식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